따사로운 햇살 속에 찾아온 봄. 1900년대 초반 한겨울 추위보다 더 시린 마음을 품고 살았던 한센인들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사랑의 동산이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길가에 쓰러진 한 여인에게 손을 내민 것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한센인들의 치료자요 가족이 되어준 파란 눈의 선교사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센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애양원이 걸어온 사랑과 은혜의 역사. 오늘도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한 20,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 번에 산 건 아니지만 네. 20만 평 정도의 큰 이제 땅이었어요. 이거를 사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시키면서 사실은 이 병원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병원은. 그래서 이 병원 건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웬만한 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큰 도시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1980년대까지 사실 선교병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줬거든. 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했네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특별히 특화된 진료가 있잖아요, 여기는. 한센병이라는 게 피부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피부과 유명했어.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한센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부과 진료도. 그래서 전국에 피부병이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 많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고. 임상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 또 약이 좋아. 사례가 많고. 예. 네. 약이 여기 미국 직수입이네요. 직수입했기 때문에 약이 좋아. 그 당시에 60년대 우리나라 없죠. 약이 뭐 그러니까 약이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피부병 환자들이 이제 좀 어려운 피부병을 걸리신 분들이 사실 치료받으러 오시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의술이나 병원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럼요. 완전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지금 뭐 그런 환자들이야 뭐 각각 다 전문 의사들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호남 동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관절. 사실은 여기도 의외로 관절 치료를 많이 했거든. 피부만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썩잖아요. 다 잘라오는 거. 그래서 그런 수술을 인공관절. 많이 했거든. 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이쪽 지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혜택을 받고 있죠.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의료로 선교하셨던 의료 선교사님들이 사람 많이 살려내셨네요.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날 한국의 의술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하루아침에 그게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만 있다고 병원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의사 선생님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그렇죠.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어떤 첫 헌신과 그런 희생으로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나병원이 여기까지 오게 됐네, 진짜. 그러니까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정말 귀한 사역을. 한 어떤 작은 동기지만 그 작은 동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의 사역이었지만 너무 귀한 그 사역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당시에 뭐 한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던 거고, 또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정말 이분도 사실 무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분 스스로가 뭐 나 한센 환자 치료하러 조선에 갈 거야,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 이제 이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다 밀려 들어오는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뭘 해갈까, 사실은 이분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감당해 주심으로써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길가에 쓰러진 여인을 시작으로 한센인 치료에 헌신한 폴샤이트 선교사. 그는 1912년 11월 광주 봉선리에 정식으로 나 병원을 발족시키며 절망뿐이던 한센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던 한센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낸 것인데요.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토플 선교사님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분은 부부인가 봐요. 부부 그렇죠.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인데 특별하신 분들이죠. 특별하신 분이죠. 뭐라 할까요? 이분은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여기서 철수하실 때 이제까지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계셨던. 토플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은 좀 국적이 좀 많이 너무나 이제 좀 국적이 달라요. 이분은 일단 어떤 미국에서부터 왔고, 네. 이분은 사실은 노르웨이 분이에요. 노르웨이 분인데 이제 두 분이 결혼하면서 여기로 오게 되죠. 이분은 사모님은 네. 사모님이 여기 와서 같이 이제 이 애양원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여기서 철수할 때까지 그렇게 계셨죠. 진짜 오래 계셨구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토플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 사실 윌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윌슨 선교사님도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의사이지만 복음 전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열정을 가지셨거든. 근데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예요. 이제 저 뒤에 올라가면 토플 하우스라는 이제 집이 지금 그 건물명을 토플 하우스라고. 이분은 이름을 땄네요. 그렇죠. 예, 토플 하우스라고 졌는데 여기에 성경학교가 있었어. 성경학교요? 신학교요? 그러니까 여기 몇천 명이 사는데 네. 밥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나름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게 해서 이 지역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지. 그 당시에는 한성신학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인데 복음 전하는 걸 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더 많이 하셨더구나. 그러니까 뭐 치료도 했지만, 네.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특별한 분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토플 선교사 부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완치 환자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고 세상의 편견에 내일처럼 맞서 싸웠던 그들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간데도 한국에 오게 되는 질문에 몇 번이라도 오겠다는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보면 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접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1,700명이 산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뭐 좀 막장까지 가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걸 다 가슴으로 품고 때로는 다독거려 가면서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환자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들, 역할들 이제 감당해 주신 분들이죠.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애양원이 그냥 왠지 작은 에덴 동산, 작은 천국이고 이분들은 우리 그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천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애양원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요. 처음엔 이제 나병원이었잖아요. 원래 나병원이었구나. 나병원이었고 여기 이제 일로 온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광주 나병원이었잖아요. 네. 여수 나병원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나 이제 여기 이것도 사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 아무리 땅이 싸더라도 이게 몇십만 평인데 네. 쉬운 일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당시에 처음에 이주할 때만도 76채인가를 친다고 집을 다 돈인데 그것도. 거기다가 예배당 졌지 그다음에 그 병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두 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기증을 받는다고 기부를 받고요. 기부를 받고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한 분이 계셔. 누굴까요? 누굴까요? 혹시 저희가 그때 순천에서 얘기하셨던 그분인가요? 그분은 또 아닌가요? 다른 분이에요. 비더 울프라는 사람이에요. 비더 울프요? 비더 울프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엄청난 거금을 여기다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아니야. 누가 이걸 감당하냐고. 그렇죠. 근데 누가 이 비더 울프를 누가 하냐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더 울프라고 하는 분이 이걸 기증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더 울프의 이름을 따서 비더 울프 병원 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1935년에 애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지. 그거 이제 계속 이러다가 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 선교사가 귀한 게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모든 이제 주민들, 환자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투표를 한 거야. 이름 공모전 그런 게 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 공동체 이름을. 공동체 이름이 뭘 좋겠냐. 그때 최고의 득표를 얻은 게 애양원. 애양 뜻이 뭘까요? 어떻게 볼까? 그 사랑으로 뭐 직역을 한다 그러면 네. 사랑으로 양육되어지는 곳, 뭐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 말 그대로 됐네 진짜. 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던 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애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원인 광주 나병원에서 여수로 이주해 오며 비더 울프 나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1935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애양원. 애양원은 그 이름이 가진 뜻처럼 사랑으로 양육하고 도우며 환자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하니까 뭐 보통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잘 짓는 게 사실은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태코를 정하던가 네. 뭐 단체 이름을 정하던가 뭐 그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거 아니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이름이 뭘까? 우리가 사는 마을의 이름이 뭐면 좋을까? 거꾸로 물어봤네요. 만약에 그렇게 뭐 진짜 비더 울프 교회, 비더 울프 기념 뭐 교회 병원이 아니라 기념병원 보통 그러게 예. 그런 말도 전혀 안 썼던 건 아니에요. 사용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1935년에 이름을 공모해서 애양원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양원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애양원. 그렇게 또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애양원 그 이름처럼 여기 저희가 잠깐 있었지만은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억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평온한 분위기가 이게 뭐 이어진 것 그때는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보존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런 나무는 없었겠죠. 작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 굉장히 넓어요. 이 저쪽 동쪽 끝에까지 가면 네.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오잖아요. 네. 그 마을을 건너서 저기 뒤에 이제 자립하는 마을을 건너서 쭉 되면 거기가 공동묘죠. 아, 그렇죠.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모시는 게 저 끝에 바다 끝에가 네. 거기 공동묘지 있거든. 네. 그 공동묘지까지가 다 이 한 지역이라고. 엄청 컸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폐쇄된 공간, 당시에는 폐쇄된 공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만큼 넓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의지만 가지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몸을 치료받고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성사님들의 배려가 여기를 찾아낸 것도 참 탁월한 거였어요. 그러게요. 바다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언덕을 넘어서서 그 다음 지금 자립한 마을까지 가는 과정 속에
웅덩이들,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표현할까, 그냥 자연 호수라고 할까, 그런 게 한 10여 개 있었다고.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돼. 그렇죠. 농사 짓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상수도가 없잖아. 물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하수를 파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다 그 연못에서 그 환자들이 씻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진짜 준비된 동산이었네요. 귀하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귀하죠. 애양원을 둘러보며 거니는 길.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곳곳에 아름답게 심어진 꽃과 나무를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는 여기는 좀 다른 세상 같습니다. 약간 외국 같기도 하고요. 건물 자체가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세요? 한국인데 예. 사실 이 건물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예. 이제 1954년 전쟁 끝나고 나서 아,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름이 너무 이게 한국적이에요. 풀. 근데 이건 나중에 이름이 지어진 거라 네. 그냥 나중에 박은 거예요. 네. 본래 이 건물은 아니었고, 이름이 아니었고 네. 사실은 본래 이름은 한성신학교였어요. 진학교예요, 이게요? 신학교. 이게 이제 토플 선교사가 그때 애양원 병원을 그렇죠. 섬겼던. 도성래 선교사가 여기서 이제 그 감염됐던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았고 한 분들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아. 또 이제 의식들이 깨어나니까 네. 이게 감염이 안 되는 병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보통 처음엔 다 공기 감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처음엔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학교를 했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네네. 한 7년 정도 했나요? 네. 그래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건물을 사용됐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애양원 이 전체 부지 중에서 병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육원이 있었고 보육원도 있었고 네. 고아원도 있었고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신학교가 있었다고요? 신학교가 있었죠.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고 몸만 치료되면 무슨 뭐 삶의 목적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 이때 이제 그 졸업 사진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참 귀하죠. 야,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사모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도 섬김의 어떤 삶을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적어도 물론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제 토플 선교사가 있었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감당했던 사람들 이런 네. 걸 생각하면 귀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이제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학교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수양관 시설처럼 네.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면서 또 이 지역이 바뀌면서 여기 이제 그 병사를 좀 개조해서 펜션으로 만들듯이 요것도 이제 2000년에 개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조를 해서 토플 선교사의 마지막 행적이 있었던 장소이니만큼 네. 애양원에서는 이제 이 건물 명칭을 이제 토플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바꿨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게스트 하우스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침대도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겉에서만 봤을 때도 좋지만은 또 안은 또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아직 이제 문 닫혀 있어서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토플 선교사님의 참 그런 뭐라 그럴까 넓은 생각? 그렇죠. 그 우리 당시에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나 우리 의식 수준으로서는 이제 내다볼 수 없는 거였지. 감히 그쵸.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그만한 식견이 있었고 네.
또 단순히 내가 하던 일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아, 근데 진짜 되게 여기서 또 신학교라고 생각하니까 또 진짜 신학 공부에 또 전념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환경이 열려질 것 그럼요, 같아요. 여기 뭐 얼마나 좋아요. 정말 고즈넉하게 네. 사실 이런 건물이 있으면 지금도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도 얼마나 좋은 건데. 사실은 뭐 이걸 리모델링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뭐 난방시설이라든지 뭐 샤워시설이라든지 다 갖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예쁘게 잘 해놨잖아요. 아, 근데 진짜 순천이 여수가 이렇게 순천부터 시작해서 여수까지 오르는 요 길, 요 본래 있는 이런 선교부의 활동이라든가 선교부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참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이 다음에 우리가 없어진다면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자연스러운 사역의 행적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정말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아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이런 뭐 유적지 답사라고 할까? 답사라 그러면 또 너무 공부하는 개념이지만 그죠? 우리 여행 삼아 와서 좀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뭐 사실 외국 여행 가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뭐 찾아보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찾아본다 보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 과거 역사 가면 뭐 불교 문화재, 유교 문화재 뭐 그런 거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130년, 140년 되는 요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는 또 은혜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유적지를 찾아보는 일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뭔가 이렇게 꽉 채워지는 듯한 그렇죠.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채워지는 걸 후에 또 생각이 나겠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는 그런 지금 저희들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사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역사. 어쩌면 역사를 멀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웅크렸던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